네, 안녕하세요. 예, 융자사업 소개를 맡은 기술원 김미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15페이지를 준비했는데 15분 내에 끝내라고 해서 한 페이지랑 딱 1분씩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융자사업은 환경정책자금이라고 해서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과 관련된 업종과 환경과 관련 시설에 지원해주는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환경정책자금 지원 목적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환경산업체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환경과 관련된 시설에 융자를 지원해줌으로써 그 자금이 그 환경 개선 시설에 있는 그 설치하는 그 해당 환경산업체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환경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09년부터 이제 기술원에서 환경산업 육성자금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11년도 말 12년도 초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이 다 공단에서 기술원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천연가스 공급시설하고 지방상수도 개발자금이 올해부터 저희 쪽으로 이관돼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환경공단에 환경과 관련된 자금은 그 융자 사업은 없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정책자금은 환경산업육성자금하고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천연가스 공급시설, 그리고 이제 아까 지자체에 하는 상하수도 지자체 관련된 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 관련 상하수도 자금은 또 민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별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육성자금은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산업체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은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흔히 폐기물 인허가 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재활용 기반으로 할 경우에 나중에 나아가서는 폐기물 자원순환에 이제 기여함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일반 중소기업체 딱히 업종과 상관없이 환경개선시설이다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시고요. 특히나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은 별도로 환경개선자금의 그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시설은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대시설 다 포함해서 이런 충전시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천연가스는 이제 대기환경 기여에 개선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자금입니다. 우선 지원 근거는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기술원에서 할 수 있다라는 지원 근거와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은 이 자금은 이쪽에서 어떻게 지원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딱히 와닿지 않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이제 융자 방식으로는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건데요. 재정융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직접 교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차 보전 융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원에서 정책금융공사에서 기술원에서 차입하다가 환경부에서 일정 부분 이자율을 보전받고 이제 지원해 주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융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동일하게 갈 거기 때문에 융자 자금의 출처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 형태는 사실 이게 융자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융자금은 회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수율의 안정성을 위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은행이 끼고 금융기관에서 채권 보전 이후에 인출해 갈 수 있는 간접 융자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 같은 경우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조건 결정 기준에 따라서 항상 이제 매 분기 초에 환경부 장관이 결정 고시에 따라서 저희 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연도 융자 사업 규모를 보시게 되면 2,200억이 약간 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정 융자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부터 자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재활용하고 천연가스 부분이 있고요. 기술원에서 차입해다 드리는 게 환경산업 육성하고 환경개선자금이 있습니다. 지자체 융자 부분은 사실 해당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은 올해가 이제 처음으로 1,000억 대를 돌파를 했고요. 천연가스 공급시설은
사실 이 부분이 뭐 기존의 천연가스 시설 설치는 많이 줄어서 84억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 육성자금 뭐 455억 전년도와 같고요. 환경개선자금 540억, 80억. 오염 방지 시설 쪽에 약간 비중을 더 둔 이유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사실 많이 나가질 않고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더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2차 보전 융자가 사실 많이 지원이 좀 덜 됐습니다. 사실 접수가 4월 달부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가 차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와 동일하게 가서 혹시 올해 년도에 이것이 많이 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년도에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분야별 한도액과 대출 기간을 보시면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은 크게 시설과 운전자금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뭐 재활용업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은 승용차 빼고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시설자금이라고 하고 25억까지 가능하십니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 10억까지, 기술개발자금 4억 원, 경영안정자금이라서 이제 운전자금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5억 원. 유통판매자금 2억 원,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시설, 이거는 해당 시설에만 주는 자금으로서 이제 시설자금만 되어 있고 1기당 7억 원이고요. 환경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시설과 운전으로 나눠져 있고 시설과 개발 기술 사업 가운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기술개발 자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은 성장기반자금,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있고요. 여기 또 위에 없던 해외진출자금 5억 원이 이쪽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환경과 관련된 시설이고 오염방지 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오염방지 시설은 50억까지고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10억 원. 오염방지 시설은 원래 기존에는 좀 더 적었었는데 지금 아까 얼핏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을 그 개선자금에 포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시설이 거의 70억, 50억 이상이 되는 시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도가 올해 연도부터는 50억까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보시면 지금 재정융자 같은 경우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차 보전융자, 기술원에서 차입해서 일부 이자 지원해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 시점별 보전금리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10억 원을 차입을 한다. 근데 지금은 1분기에 2.14였는데 뭐 지금 다 빼면 평생 2.14로 가는 거고요. 내가 1분기에 2.14 뽑았는데 2분기에 뭐 2.25가 됐다라고 하면 5억 원 1분기에 뺐으면 그 5억 원은 계속 2.14로 가고요.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뭐 2.5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따로 그 시점별로 고정금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별 사용 용도는 아까 얼핏 전 페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건축비, 기숙사, 울타리, 바닥공사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트럭까지 다 되시고요. 기술 개발은 이제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자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좀 없어서 그렇고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개발이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 사업하는 자금입니다. 근데 성격은 상위에 보시면 모두 시설이기 때문에 아래의 선택보다는 사실 시설 분야 쪽으로 보고 큰 카테고리의 시설로 가는 게 사실 좀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원료 구입비, 인건비,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등등해서 수리비까지 다 되고요. 유통판매는 말 그대로 임대보증금, 실내장식비, 인테리어비가 해당이 됩니다. 천연가스 공급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시설이고요.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환경산업체라면 그 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사업, 기술사업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와 동일하고요. 운전자금의 성장기반과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경영안정자금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이제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비용에 해당되고요. 혹시 해외 사업소가 따로 있어서 그 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자금도 해외 진출 자금에 해당이 됩니다. 유통 판매는 그 임대
임대료나 뭐 인테리어비, 매장 매입비 등이 해당이 되고요. 환경 개선 자금은 오염 방지 시설, 대기, 수질, 토양 등등 악취, 폐기물 감량화도 이쪽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각, 매립은 다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은 유독물 취급 시설들이 이제 본인들이 유독물을 아무래도 취급을 하다 보니까 바닥이나 이런 탱크롤리 같은 경우 요거에 대한 해당되는 자금은 10억까지 융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원 절차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우선 저번 지금 1월 19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문 공고를 통해서 먼저 공고를 했고요. 융자 신청 접수를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순위 선정이라 해서 기존에 없던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래 기존에 접수 순이었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접수를 하고 그 다음 심사 순위가 정해지고 그 심사 순위에 맞게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승인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하고 담보 협의하시고 대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관리는 이제 기성고대로 인출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사업 관리와 상환 관리는 말 그대로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좀 변경된 부분이 이제 심사 순위 선정 절차가 좀 많이 바뀌어서 기존에는 차라리 빨리 접수하고 내가 몇 번인지를 알면 이번엔 탈 수 있겠다 없겠다가 분명해집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게 아까 그 재무정보 입력하는 페이지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이제 들어오시면 재무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기본정보 입력하십시오라서 페이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페이지가 먼저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 상한계 기업은 흔히 자기의 신용도나 담보가 돼서 본인이 직접 은행 대출 받아도 저희하고 이자율 차이가 거의 없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하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아서 거의 버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거의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줘도 담보 여력이 안 돼서 못 인출해 갈 것이다 라고 시스템적으로 좀 판단하고 하한계 기업 같은 경우도 지원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차 순위 부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사 순위 부여입니다. 그래서 재무정보 평가를 통해서 어느 일정 기간 접수를 하고 재무정보 평가를 통해 1번과 끝번까지 심사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검토를 하고 이제 필요 시에만 현장을 확인을 하고요. 이 서류 검토할 때는 또 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 인허가 관련된 사항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까지는 지금 운전자금 같은 경우 10일, 시설 같은 경우 20일 안에 결정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자 지원 제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재활용일 경우는 300억, 환경산업 업체는 이제 500억,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 아까 상한계, 하한계 기업 융자 지원 제외고요. 혹시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서 동일한 내용으로 타기관의 자금 지원은 애관공이나 중진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애관공에서 소각로를 이미 50억을 받았다. 근데 A에서 B 시스템까지는 거기서 하고 B에서 C까지는 저희 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별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받거나 어디 아까 말한 중진공에서 받거나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시설에만 관계된 제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해당 연도 환경관계법 위반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정지 그에 가름하는 과징금도 해당이 됩니다. 과징금 거의 1,000만 원 이상은 1개월 이상인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좀 할인해서 500만 원도 있는데 그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지원연도 기준으로 시설은 1년, 운전자금은 2년. 그러니까 혹시 전년도에 시설 받았다가 올해 운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안 되고 올해 건너뛰고 내년도에 융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자금 같은 경우는 좀 달리 위하고 달리 매출액 제한도 없고 기간 제한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 가능하시고요. 매출액도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전체가 환경정책자금 자체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선자금 같은 경우 이번에 폐수원이 배출업체 한시적 허용기간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15년도에 한해서 중견기업까지 포함돼서 개선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아도 승인 취소가 발생하는 사유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외로 많아서 아까 담보협의 문제에서 걸리는 부분이고요. 최초 인출기한 승인일로부터 50일 이내 한 번은 인출하셔야 됩니다. 50일 안에 최소 금액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출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거 승인서 받고 또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업정지, 그럴 경우도 안 되고, 이제 폐기물 인허가증이 등록 취소된 경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인출 기간이 3개월 이내.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확인 검토 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성부대로 나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인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